2주의 5분 이슈는 한 주 동안 일어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이슈를 골라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지난 4월 24일에 있었던 유엔 권고로 돌아본 폭력피해 이주 여성의 현 주소와 개선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중 결혼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실태와 정책 제언을 주요 부분만 뽑아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국제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결혼 이민자로 유입되는 이주 여성들은 그중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자살 또는 살해 또는 폭력 피해를 당해서 이혼에 이르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 성폭력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남편 위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에는 성폭력 모함표 있는 경우 제가 현장에서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례 보시면 남편이 친정 어머님에게 성폭행한 사례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례 부부 성폭력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정 폭력의 피해는 신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 폭력 그리고 정서적 학대에 이르는 정신적 폭력 등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피해 사실로 인한 고소 및 이혼 절차를 받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성폭력 사례 지원하면서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지극히 사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당연히 어렵습니다. 증거가 확보한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노팔 진술이나 거짓말 탐지기 등으로 조사받아야 하는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가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끝까지 조사 응한다고 해도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피해 사실 인정받기 어렵고 결국 가해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주 여성 서툰 한국어 때문에 불이익받는 문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말 몰라서 조사 과정에서 통역사의 역할 중요한데요. 경찰이나 검찰 통역 고용하는 귀찮아서 대충 통역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역사 있는 경우도 통역사의 한국어 실력이나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통역사에게 지원받게 된다면 피해 사실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통역사의 잘못된 언어 선택으로 인해 2차 피해 입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동안 이주 여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으로부터 많은 권고들을 받아왔는데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2007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5년, 2018년, 작년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권고에서 특히 작년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내린 권고에 따르면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이주 여성을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에 대해 권고하면서 피해자들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는 법적, 의료,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보장하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가해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종료 이후에도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이러한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한국 사회로 어떻게 동화를 시킬 것인가 또는 한국 사회에 무엇이 더 이익이 되도록 우선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결혼이민자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토론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체류 목적으로서 결혼이 유지되기 어려운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폭력 피해 여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조건을 고려하는 피해 구제 방안과
법률 지원을 인권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결혼의 유지 의무는 강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체류 자격 또한 논의되어야 합니다. 극단적 사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결혼의 유지 주체는 법이 아니라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